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대성학력개발연구소 이영덕 소장입니다. 오늘 이 방송은 조선일보 라이브 방송으로서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나 중학교 3학년 학부모들을 위해서 2021학년도 그리고 2022학년도 수능 개편이 어떻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런 내용으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중요한 내용 강의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질의응답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고등학교 3학년들 입시가 2019학년도 입시인데요. 학년도별로 수능시험이 지금 현재 올해 수능시험은 고등학교 2학년, 현재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변화 없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2021학년도는 교육과정이 아마 학부모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2015 개정교육과정이 도입이 되면서 이게 교육과정이 달라졌기 때문에 교과서가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시험 과목과 출제 범위가 달라져야 되는데, 현재 올해 수능이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그대로 가는데,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까지 가는 수능은 2009 개정교육과정에 의한 수능입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1학년들의 경우에는 이미 발표를 했지만은 대학 수학능력 시험의 일부 과목이 시험 출제 범위가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학교 3학년 이미 지난 8월 17일에 교육부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발표됐을 때 아마 바로 직후에 이 조선일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한번 강의를 아마 학부모 여러분들한테 다른 분이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질의도 많았고 또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못 해드려 가지고 오늘 이 자리를 추가로 마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학교 3학년은 2022 대입제도 개편안에 의해서 수능 체제가 달라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에 보고 있는 표가 올해 고등학교 3학년들이 치는 수능 시험입니다. 2019학년도 수능 영역별 그리고 시험 시간 과목 그리고 출제 범위인데요. 이것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까지 변함없이 그대로 치게 되는데, 국어가 있고 수학이 가행이 있고 나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행은 자연계 수능인데 미적분 2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가 들어있고, 나행의 경우에는 수능 2에다가 그리고 미적분 1 그리고 확률과 통계가 같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사회탐구는 9과목 중에서 2개 선택, 과학탐구는 8과목 중에서 2개 선택,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게 현재 올해 고3 수능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까지 수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수능 체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가는데, 이게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시험 범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표가 2015 개정교육과정인데요. 이 2015 개정교육과정 제가 조금만 말씀을 더 드리면은 공통과목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으로서 원칙적으로 수능에 출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한국사는 과목의 특수성 때문에 수능 출제 범위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것은 필수 과목이고 영어와 마찬가지로 절대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이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반 선택이 있고 진로 선택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 선택의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가정에서 배우게 되어 있고, 바로 일반 선택 과목이 수능 시험에 출제되는 과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진로 선택 과목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최소 3과목 정도 이상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진로 선택 과목은 나중에 대학에 진학할 때 본인의 적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조금 전에 지금 현행 수능 다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수학 가행의 기하와 벡터라는 과목이 있는데,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에 의하면은 기하라는 과목이 진로 선택에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하는 고등학교 1학년 수능 시험 범위에 원칙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과목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과학 과목에서 물, 화, 생지, 원이 있고 2가 있는데, 지금 현재 수능에서는
물, 화, 생지, 원과 그리고 투가 동시에 과학탐구 8개 과목이 들어있는데 지금 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하면은 물리학 2, 화학 2, 생명과학 2, 지구학 2가 그 진로 선택 과목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이 물화, 생지 2 4과목도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학의 기하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수능시험 출제 범위에 빠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출제 당국에서는 그 이 고등학교 1학년들의 그 교육 과정이 달라지면서 수능 과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험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연구를 한 다음에 그 이미 발표를 했는데요. 그 내용입니다. 2021학년도 수능시험 출제 범위는 다른 과목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수학에서 가행과 나행이 있는데 이 과목이 지금 달라졌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행에 지금 고등학교 2학년들은 기하와 벡터가 들어있는데 지금 가행에 기하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은 미적분은 수능에 들어있고 기하는 수능에 지금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거는 2015 개정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도 똑같고 나머지 사회탐구, 과학탐구에서 과학탐구 8개 과목 중에서 2개 선택인데 원래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학 2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그 수능시험 출제 범위에서 빼야 되는데 이것은 수능시험 출제 범위에 그대로 그 현행처럼 그대로 넣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넣은 이유는 사회탐구는 9과목 중에서 2개 선택이고 인문계 학생들은 사회를 9과목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하는데 자연계 학생들의 경우에는 과학을 2를 뺄 경우에는 그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원 중에서 2개를 선택해야 되니까 이게 선택 과목의 폭도 너무 4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좁고 이래가지고 그 인문계와 이런 여러 가지 그 형평성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그 부득이하게 2를 그 과학탐구 과목에 포함시켜서 8개 과목 중에서 2개 선택하는 걸로 그렇게 그대로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은 수능 체제는 현행처럼 그대로 가는데 그 이게 선택 과목에서 수학의 기하와 물화, 생지 2를 원칙적으로는 수능에서 빼야 되는데 그래서 기하는 수학 선택 과목에서 빠졌는데 결국은 과학은 2가 들어갔다. 요거만 달라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들은 이미 이 내용을 알고 그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고 또 앞으로 그 교육 과정이 달라졌으니까 이게 맞춰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그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지난 8월 17일에 그 발표가 되었는데요. 여기는 그 이제 대입제도 개편안 중에서 수능 체제를 그 여러 가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내용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년에 되면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내년에 고등학교 3학년 되고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내년에 고등학교 2학년 되고 지금 중3이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 되면은 내년은 고1 수능, 고2 수능 그리고 고3 수능이 다 다르게 시험을 치는 그렇게 이제 그런 현상이 이제 일어나게 됐고 뭐 이것은 입시 제도가 개편되면서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인데요. 이 대입제도 개편 방안은 이미 그동안 언론에 자세히 보도가 되었고 현재 중학교 3학년 자녀가 있는 학부모님들은 중요한 관심사항이었기 때문에 대체로 내용을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중에서 그 오늘 필요한 내용을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 개편 방안의 전체 내용은 크게 분야가 4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대입 전형 구조 개편 분야가 있고 그리고 수능 체제 개편 분야가 있고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분야도 있고 대학별 고사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분야도 있는데 대입 전형 구조 개편에 관해서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확대하겠다. 이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수시 모집의 수능 최장력 기준이 있는데 이 최장력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관한 게 하나 또 있고 그 다음에 수능 체제 개편에서 수능 과목 구조와 출제 범위 조금 전에 제가 그 2021학년도하고 현행 수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험 범위 그리고 과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능 평가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입에서 연계를 현재 70%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2022학년도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 외에 학생부 종합진행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 대학별 고사와 관련된 내용도 일부 있다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입진행 구조 개편에 관한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그 정시 모집에서 수능 위주로 뽑는 진행이 너무 적어서 이것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권고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그 정부에서도 대학에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확대 권고인데, 만약에 이제 대학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행 체제를 유지하고는 싶겠죠. 그런데 정부에서는 수능 위주 진행을 30% 이상 늘려라. 그리고 이것을 그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그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요 지원 사업을 다시 설계를 해 가지고 그 수능 위주 진행 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정시 모집을 30% 이상 뽑는 대학에만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진행도 있는데요. 만약에 학생부 교과 진행을 30% 이상 뽑는 대학들은 이 내용이 자율사항입니다. 그리고 수시 모집 수능 최장력 기준은 지금은 대학들이 자율인데 이것도 그동안 그 정부 방침에 의해서 최장력 수준이 높은 대학들은 점차로 낮추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장력 기준 활용 여부는 대학 자율로 맡기고 그 선발 방법이 취지에 맞게 그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도 재정 지원 사업과 연계한다 되어 있는데 결국 이 얘기는 지금 현행 그 수능 최저량 기준 수준보다 대학들이 높이는 것은 정부에서 허용하지 않겠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의학계열이라든지 또 서울에 있는 일부 대학들, 고려대학이나 연세대학의 경우에는 다른 대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최저학력 기준이 상당히 높은 대학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체제 개편인데요. 이것은 아마 학부모들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2015 개정교육과정의 취지에 맞춰 가지고 2015 개정교육과정은 그 문과학과 통합형 교육과정으로 융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게 그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맞춰 가지고 국어하고 수학 과목하고 직업 탐구 과목은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고 이렇게 이제 그 구조적으로 다르게 도입을 했고요. 그 탐구 영역은 문과학과 구분을 아예 폐지를 해버리고 총 17개 과목, 사회가 9개 과목이 있고 과학이 8개 과목이 있는데 합쳐서 17개 과목 중에서 2과목까지 선택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 극단적으로 보면은 말하자면은 공과대학이나 자연과학대학 갈 학생들도 과학 탐구를 아예 선택하지 않고 그 과목이 좀 쉽다고 생각되는 사회 탐구 2과목을 언제든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 수능 평가 방법은 지금 현재는 그 영어와 한국사만 절대평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상대평가입니다. 그런데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현행처럼 한국사와 영어는 절대평가 그대로 유지하고 국어와 수학 그리고 탐구는 상대평가를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결론이 났고 다만 이제 그동안 제2국어 한문과 관련해 가지고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아랍어 과목은 전국에서 가르치는 주는 학교도 거의 없는데 많은 수험생들이 아랍어를 선택을 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아랍어를 선택하는 게 아랍어 선택해서 점수 잘 받으면은 로또식으로 점수를 잘 받았다는 그런 얘기도 떠들고 그래서 이 일부 과목 쏠림 현상을 너무 많고 이래서 문제점이 노출이 됐는데 이 제2국어 한문은 절대평가로 그 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 EBS에서 지금 현재 70%를 연계해서 출제하고 있는데 이 연계 비율을 50%로 축소합니다. 그리고 과목 특성에 맞춰서 간접 연계로 전환을 하는데요. 이미 현재 그 EBS 연계에서도 영어는 간접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현재 2022학년도부터는 그 연계 비율도 50% 줄이고 그 모든 과목을 현행 영어처럼 그 직접 연계가 아닌 간접 연계로 바꾸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 간접 연계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EBS 교재에 나오는 그 지문이라든지 그 EBS 교재에 많은 그런 내용들과 유사한 혹은 내용이 비슷한 다른 지문을 활용해서 문제를 출제하는 것을 간접 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EBS에서 비율 자체도 50%도 줄었고, 그리고 연계 방식도 직접 연계가 아닌 간접 연계로 바뀌기 때문에 아마 EBS를 지금보다는 덜 봐도 되겠고, 상대적으로 다른 걸 더 봐야 되는 그런 부담은 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표로서 화면에 지금 보고 있는데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수능,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중학교 3학년 개편되는 수능입니다. 조금 전에 과목별로 말씀드린 것을 일목요연하게 표로서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국어의 경우에는 공통과목이 독서와 문학이 공통과목이 되고, 선택과목은 합법과 작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과목 중에서 과연 수험생들이 어떤 과목을 많이 선택할까 했을 때, 대체로 수험생들은 본인이 공부하기 쉽다고 생각하는 과목을 선택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합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둘 중에 어느 게 쉬우냐, 이거는 누구나 똑같이 공통으로 동의하는 건데요. 합법과 작문이 쉽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학생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은 합법과 작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국어의 경우에는 대학에서 이 두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는 것을 예컨대 우리 대학의 인문대학에 올 경우에는 합법과 작문이나 언어와 매체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데, 특정 과목을 지정해 가지고 예컨대 언어와 매체를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 아마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마 수험생들이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수학은 문과학과 구분이 폐지가 이미 됐고, 공통 과목은 수학 1과 수학 2가 공통 과목이 되고, 선택 과목이 세 과목입니다. 확률과 통계, 그리고 미적분, 그리고 기하 중에서 택 1인데요. 앞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들은 수능 체제는 지금처럼 하는데, 교육과정이 2015 교육과정이 되면서 수학에서 기하가 진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빠졌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022학년도 수능 체제 개편에서는 다시 기하를 선택 과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과학탐구에서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2도 물론 이제 고1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집어넣었는데, 선택 과목에 지금 2022 개편안에서도 선택 과목 8과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연구팀에서는 다 빠졌지만은 이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 수학계나 과학계 입장 이런 것을 반영해서 들어갔다는 얘기도 당시 발표할 때 있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수학을 선택 과목이 세 과목인데 그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마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서 선택을 하라 그러면은 많은 수험생들이 상대적으로 좀 쉬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또 대학에서는 확률과 통계보다는 미적분이나 혹은 기하를 선택했으면 하는 그런 입장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중학교 3학년 학부모들이 지난 8월 17일에 발표가 되었고, 내년 3월에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데, 지금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의 입시 요강은 고등학교 2학년 초에 발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지금 중3이 여러 가지가 바뀌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좀 빠르게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도 하는데, 수학 선택 과목 세 과목 중에서 대학들이 특정 과목을 지정을 할 수 있을까? 예컨대 우리 대학의 공과대학이나 자연과학대학에 올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서 한 과목 선택인데, 말하자면 반드시 미적분을 선택해야 된다, 혹은 기하를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할 것인가가 아마 관심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은,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의 경우에는 세 과목 선택 과목 중에서 자연계 모집 단위에서 예를 들어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서 한 과목 선택인데, 우리 대학의 공과대학이나 자연과학대학에 올라 그러면은 미적분이나 기하 둘 중에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앞으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대학에서 결정을 할 텐데요. 그런데
한 과목을 예를 들어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서 반드시 미적분을 해야 된다. 혹은 반드시 기하를 해야 된다. 혹은 반드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하기는 수험생들한테 부담도 될 뿐더러 또 그 선택의 폭도 너무 좁아지고 그 앞으로 아시겠지만 수험생 수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지원자 풀을 확보하기도 좀 어렵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대학들이 아직까지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안 하겠지만은 앞으로 대학들이 결정해서 사전에 미리 발표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뭐 영어나 한국사는 지금처럼 그대로인데 또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사회 9과목과 8과목이 있는데 총 17개 과목입니다. 근데 요 17개 과목 중에서 2과목을 그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의대 갈 학생이 17개 과목 중에서 2과목 선택한다 그러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쉬운 사회 과목 2과목만 선택해서 3년 동안 열심히 해서 내가 만점을 받겠다. 뭐 극단적으로 보면 이런 학생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선택 과목이 너무 많고 또 그러면은 쉬운 과목을 많이 선택하는 수험생 성향에 비추어서 봤을 때 그 특정 과목으로 쏠림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것도 저는 아마 인문계 모집 단위는 어느 대학이든지 간에 17개 과목 중에서 2과목을 자유롭게 선택을 하게 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 자연계 모집 단위 아까 수학도 마찬가지였지만은 그 의대라든지 의학계일이라든지 공과대학이나 혹은 자연과학대학 모집 단위에서 반드시 과학 과목을 선택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 대학의 공과대학이나 자연과학대학이나 지원을 하려 그러면은 탐구 17과목 중에서 2과목을 선택을 할 때 그 2과목 속에 반드시 과학을 한 과목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우리 대학의 공과대학에 올 때는 탐구 17개 과목 중에서 그 과학 8개 과목 중에서 2과목을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 뭐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은 뭐 그런 대학도 저는 있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 부분도 수학 선택 과목과 마찬가지로 그 수험생들한테 그 대학들은 그 정보를 미리 결정을 해서 요강을 미리 마련해서 그 공개해 주는 것이 그 수험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대학에서 요강을 발표하겠지만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 투의 과목은 지금도 투를 반드시 해야 될 대학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서울대학을 포함해서 일부인데요. 그 뭐 투까지 지정하는 대학들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거의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2국어 한문 9개 중에서 한 과목 선택이 있는데 그 시험은 똑같이 치지만은 아까 평가 방법에서 절대평가를 도입을 함으로 해가지고 제2국어 한문은 뭐 지금도 비중이 크지 않지만은 절대평가가 되면은 대학에서 제2국어 한문을 활용하기는 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2국어 한문은 서울대 인문계 모집 단위에서 반드시 시험을 쳐야 되고 그리고 그것도 점수를 반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등급만 일부 반영을 하고 있고요. 서울 시내 나머지 대학들은 제2국어 한문에 응시를 하게 되면은 사회 한 과목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2과목 사회 과목을 치고 제2국어 한문에 응시를 했을 경우에 제2국어 한문까지 포함해서 3과목 중에서 2과목을 제2국어 한문으로 쓰는데 만약에 제2국어 한문이 절대평가가 도입이 되면은 뭐 대학들이 이렇게 활용하기도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들고 또 그 지금 한국사처럼 그 50점 만점에 그 일정한 점수를 줘서 몇 점 이상 1등급 지금 예컨대 40점 이상 1등급 혹은 그 밑에는 5점 단위로 2등급 3등급 이렇게 했을 경우 이 9개 과목의 난이도 조정이 아마 출제 당국에서는 엄청나게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수능 과목 개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내년에 되면은 내년에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지금 수능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 수능은 고등학교 2학년 수능은 지금 고1 수능인데 교육과정은 바뀌었고 수능 체제는 지금처럼 하고 그래서 일부 과목에서 수학과에서 기하가 빠지고 과학 탐구에서 투가 들어갔다는 거 앞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중학교 3학년,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 되는데요. 그 문과일과 구분이 없어지고 국어도 선택 과목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수학도 선택 과목이 있고 그리고 탐구가 결정적으로 달라진 게 그 구분 없이 사회탐구, 과학탐구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에서 자유롭게 두 과목을 선택하도록 된 거, 이 부분이 달라져 있습니다. 앞으로 대학들이 입시 요강을 마련을 하겠지만은 수험생들이 한테 주는 부담, 또 대학에서는 그 우수한 수험생을 뽑아야 되는 필요성, 이런 까지 합쳐가지고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겠지만은 아마 대학들이 수험생 입장을 고려해서 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입시 개편안 말씀을 드렸고요. 참고로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입시까지는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입시를 제가 요약해서 중요한 부분만 조금 말씀드리면은 지금 중학교 3학년 개편되는 2022학년도 입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제 보고 있는 이 표가 2020학년도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입시입니다. 지난 4월에 발표를 했는데요. 수시 모집이 77.3%, 그리고 정시 모집이 22.7%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진행이 14만 7천 명으로서 가장 많고, 학생부 종합 진행은 8만 5천 명으로서 두 번째로 많고, 정시 수능 위주 진행이 6만 9천 명 뽑는데 이게 전체 4년제 대학의 모집 인원은 19.9%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22학년도 입시에서 정시 수능 위주 진행, 지금 이제 말씀드린 그 진행인데 이 진행을 30% 이상 뽑아라.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권고하겠다고 발표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학생부 교과 진행은 지방대학들이 대부분 많이 뽑고 있고, 학생부 종합 진행은 서울 시내 대학들이 많이 뽑고 있는 진행입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게 2019학년도, 오른쪽에 있는 게 2020학년도 현재 고등학교 2학년들 서울 시내 주요 대학들의 학생부 종합 진행, 그리고 수능 위주 진행, 그리고 논술 진행을 통해서 뽑는 인원인데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들 입시, 지난 4월에 발표했다는 그 입시에서 서울 시내 대학들 중에서 서울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수능 위주 진행을 일부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대학의 경우에는 그래도 수능으로 뽑는 인원이 아주 적고, 나머지 서울 시내 대학들은 내년에 수능 위주 진행을 확대를 했고,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입시는 내년 4월에 발표될 예정인데, 그리고 이제 2022학년도 개편안이 이제 개편안에 따라서 입시용을 마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들 입시에서 일부 정시 수능 위주 진행 비율이 적은 대학들은 조금 늘리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수능 위주로 뽑는 진행이 30% 미만인 서울 시내 대학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경희대학이 23%, 고려대학이 16.2, 당국대학이 26.5, 동국대학이 27.1, 서울대학이 20.4. 서울대학과 고려대학이 수능 위주로 뽑는 정시 진행이 적다고 할 수가 있고요. 연세대학은 27.1, 이화여대는 20.6, 중앙대학은 25.4, 한양대학은 29.4%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대학들이 이게 고등학교 2학년들 입시인데, 지금 중학교 3학년 2022 입시 개편안에 가면은 이 대학들의 수능 위주 진행이 30% 이상 늘어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지금 보고 있는 화면에 없는 대학들, 예컨대 서강대학이라든지 성균관대학이라든지 이런 대학들은 이미 고등학교 2학년들 입시, 내년 입시에서 수능 위주로 뽑는 진행이 30%가 넘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서울 시내 주요 대학들은 교과 진행이 거의 없고, 학생부 종합 진행을 통해서 뽑는 인원이 압도적으로 많고, 논술 진행을 통해서 뽑는 인원도 고려대학은 이미 없어졌지만 나머지 대학들도 웬만큼 뽑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화여대, 중앙대학, 한국외대, 한양대학까지 포함해서 학생부 종합 진행이 서울 시내 대학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서울 시내 주요 대학들의 경우 2022학년도 입시 개편안에 따라서 요강을 만든다 그러면은 지금 수시 모집 인원을 줄여서 정시 모집 인원을 늘려야 되는데, 아마 지금 보고 있는 논술 진행 그리고 실기 진행 안에
특기자 진행이라고 있는데 이 특기자 진행도 그 아마 줄여가지고 논술 진행과 특기자 진행 인원을 줄여서 그 인원을 정시 모집에 수능 위주 진행에 늘릴 가능성이 높고요. 뭐 일부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 진행도 조금 줄이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건국대학이나 동국대학이나 홍익대학이나 숙명여대, 인하대학, 아주대학, 당국대학, 순실대학 이런 대학들도 학생부 종합 진행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고 그 논술 진행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은 요강이 제일 간단한 대학인데요. 수시가 거의 79%입니다. 그런데 이 79% 전체를 학생부 종합 진행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서울대학 입시가 2022 개편안에서 어떻게 될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아마 서울대학은 수시를 줄이고 정시를 한 10% 정도 늘리면은 30%가 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2021 수능, 2022 수능 개편안 그리고 나머지와 관련된 내용도 아울러 말씀을 드렸고 지금 고등학교 발표된 고등학교 2학년들까지 입시, 요 입시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 강의는요, 요 정도까지 하고 지금부터는 여러분 질문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질문을 중심으로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필요한 얘기는 더 하겠고요. 지금부터는 조선일보 사회정책팀의 교육 담당하시는 김연주 기자님을 같이 모셔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장님께서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중3 이게 저도 이제 기사를 쓰면서도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렇죠, 너무 이게 그렇죠. 1년 상반인데 너무 이제 제도가 급격히 바뀌어서 굉장히 저도 헷갈릴 정도로 그렇죠. 그랬는데 설명을 굉장히 차근차근 자세하게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창을 봤는데 고1 그리고 중3 학부모님들이 진짜 구체적인 질문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한번 질문 볼게요. 선생님 중3 걱정님께서 새 입시안이 특목고에 유리한지 일반고에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특목고 그러면 뭐 자소까지 특목고 포함시켜도 괜찮은데요. 네네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입시와 비교해가지고 개편된 중3 입시가 특목고나 자사고에 뭐 그래도 유리해졌다. 이렇게 얘기해도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특목고, 자사고 그러면 입시에서 불리한 부분이 학생부에 있는 교과 등급, 우리가 내신 등급 그러는데 내신 등급이 불리한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학생이 많고 학생 수 적고. 그런데 지금 정시 모집이 지금보다 30%까지 늘어난다 이 말은 실제로는 정시 모집이라는 게 우리 김 기자님도 잘 아다시피 수시 모집에서 70%를 뽑는데 수시 모집이 예컨대 60%밖에 못 뽑았다. 그러면 10%는 정시로 2월을 내서 뽑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이제 예상은 정시가 30이 되면은 2월 인원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은 뭐 적어도 35나 40 가까이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40 가까이 된다고 했을 때 수시가 60, 정시가 40인데 이 정시 모집은 지금 현재 학생부는 아예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수능 100을 그리고 일부 서울시내 대학 중에서 서강대학이라든지 현재 뭐 건국대학 일부에서 학생부를 반영을 하지만은 학생부 10이니까 10%밖에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부 10%는 쉽게 말하면 학생부 반영 안 한다고 보시면 되니까 결국 정시 모집은 수능 성적 100으로 뽑으니까 뭐 우리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가지고 3년 동안 내신 등급을 뭐 7등급, 8등급으로 다 받았다. 그래도 수능 열심히 해가지고 수능 잘해가지고 수능을 잘 받으면은 뭐 서울대학도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분, 내신이 불리해서 대학을 못 간. 근데 그 정시가 늘어나니까 일단 유리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뭐 특목고가 수시 모집의 논술 진행도 아직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또 학생부 종합 진행도 특목고 내신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많이 합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학생부 종합 진행이라는 게 내신 등급으로 뽑는 것이 아니고 그것자기들 학생부를 종합해서 뽑기 때문에 비교과와 관련된 내용이 중요하게 작용하니까 그러니까 특목고나 자사고 다니면서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외에도 여러 가지 활동들, 뭐 동아리 활동도 있고 봉사 활동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열심히 해서 그걸 인정해서 학생부 종합 진행에 들어가는 거니까
사실은 특목고 내신 때문에 대학 못 가던 게 네. 상당히 해소가 되고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유리한 부분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러니까 네. 지금보다는 그 일반고에 비해서 유리하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겁니다. 그 아까 수장님께서 2월 인원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중3 학생들부터 정시 전형에 30%는 뽑아라고 정부가 권고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그 의문이 드는데 그때 그게 2월 인원을 포함을 해서 최종은 아니고 애초에 모집 인원을 공고할 때 30%요. 그래서 저도 그때 발표 당시 뭐 물어보고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2월 인원을 뺀 모집 공고할 때 인원이 30% 넘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얘기된 거니까. 근데 실제로 지금 보면은 그 작년에도 있고 연세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 수시 2월 인원이 거의 300명이 가까이 되면서 실제로 정시를 40% 가까이 뽑고 있습니다. 네, 2월 인원이 굉장히 많네요. 많죠. 근데 그 2월 인원이 생긴 이유가요. 수시 모집을 예컨대 뭐 70%다 80% 뽑고자 했는데 못 뽑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 수시라는 게 미달이 돼서 못 뽑는 건 없잖아요. 수시는 미달이라는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못 뽑은 이유가 예를 들어 우리 대학에 붙었는데 다른 대학도 동시에 붙어가지고 그쪽으로 간 학생들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공가대학이나 이런 데는 그 의대 붙어서 간 학생도 있고 또 서울시 아까 이제 연대 얘기를 했지만 연대 붙었는데 서울대학으로 도망간 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못 뽑았고 또 일부는 많지는 않은데 수시 모집에 수능 최장력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장력 기준 일부 대학은 좀 높거든요. 근데 최장력 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못 뽑은 경우도 많지는 않은데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방의 일부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의대의 경우는 최장력 기준이 수능 4과목 중에서 3과목을 1등급 요구하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등등의 이유로 지금도 이율이 되는데 앞으로 이제 지금 2022학년도 개편안에 해가지고 정시를 수능 위주 진행을 30% 이상 뽑게 되면은 결국 2월 2년까지 했을 경우 적어도 35, 많은 데는 40까지 정시를 뽑게 되니까 그 지금 여러 군데 내신이 안 좋은 특목고나 그리고 자사고나 우리가 또 요강만 발표되면은 뭐 강남이 유리하냐 뭐 어쩌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강남이라는 것도 사실은 공부 잘하는 학생이 많고 환경이 유리하니까 공부 잘하니까 내신이 불리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해소가 되니까 결국은 특목고가 자사고가 지금 현행 입시보다는 좀 더 유리해졌다. 그렇게 그러면 보셔도 수장님께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아마 중3 저기 학부모님들도 그래서 물어보신 것 같아요. 곧 고등학교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10월이면 이제 앞으로 11월. 올해 고3들이 결정해야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특목고에 가야 되는가요? 일반고에 가야 될까요? 근데 이제 그것도 저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우리가 특목고가 유리하냐 일반고가 유리하냐 했을 때 그 현행 입시에 비해서 특목고가 유리하다 말씀을 드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그 학교라는 게 우리 집에서 가는 거리도 있는 거고 또 본인의 능력이라는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합해 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올해부터 원래 이제 특목고 중에서 자사고하고 국제고하고 외국고등학교는 금년부터 그 정기에서 후기로 맞습니다. 시기가 조정이 됐거든요. 일반고와 같이 이제 뽑는데 그래도 그 지난번에 헌재에서 조회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올해에 한해서 이제 올해 금년에는 예컨대 자사고 내가 원서를 냈다, 외고 원서를 냈다 떨어지면은 일반고 갈 수 있도록 지금 해놓은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이제 외고를 간다. 그럼 재학생 학생들이 외고를 가면 안 되겠죠, 물론. 그리고 내가 다음에 지금 의대 모집 인원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의대 선호도가 높아졌는데 의대 갈 학생이 당연히 외고나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그 대학 가는 게 유리하다 하더라도. 근데 그런 걸 또 고려하고 내 적성이나 또 내가 대학에 어느 전공을 뭘 하겠다 이런 걸 따져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지금 그래도 이제 우리 학부모들은 궁금한 게 뭐 어디 가면은 내신이 불리한데 대학 가는데 문제 없느냐? 뭐 우리가 처음부터 특목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 입시가 바뀌면서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걱정했는데 지금 이렇게 발표됐는데 원래 특목고 가고자 했던 걸 그대로 가도 되느냐? 그야 그대로 가도 되죠. 근데 내신 때문에 걱정하고 안 했던 부분은 걱정이 좀 줄어들었다. 그렇게 판단하셔도 되고 대학이라는 게 뭐 대학을 전공이 뭐고 어느 대학 가고 하는 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니까 선택할 때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다만 이제 외고나 국제고나 자사고 갈 학생들이 그 일반고 지원을 하게 해줬기 때문에 뭐 너무 부담은 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리함이 좀 줄었다. 그렇죠. 그러면 중3 1 부모님께서 이렇게 또 물어보셨어요. 상위권 자사고에서 수학 선행을 어느 정도 해야 되나요?
또 과학은 진도에 맞춰가도 큰 무리가 없나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선행이 궁금하신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진도를 빼야 되는지. 근데 우리가 이제 선행 그러면요. 그 선행학습 금지법 아시죠? 근데 그런 것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일 공부할 걸 오늘 미리 예습하는 거. 네네. 그거 선행이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당연히 내일 내가 수학 어느 과목을 공부를 하는데 미리 공부를 하고 가면 내가 아는 거 모르는 거 사전에 파악했으니까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내용이 내 머릿속에 속속 들어오는 거고 네. 또 모르는 게 생기면 또 질문도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선행인데 미리 공부하는 건데 네. 이거를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하고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을 하고 요게 이제 학원에서 가도하게 하니까 선행학습 금지로 생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선행이라는 말보다도 네. 예습을 공부를 미리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능력이 된다.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 보고 고등학교 3학년 수학 하라 그러면 못할 것 아니에요. 네. 근데 내가 중학교 3학년인데 그래도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공부를 미리 해보고 고등학교는 내가 수학을 잘하는데 고등학교 수학이 어느 정도 수익이 되느냐 미리 해보고 해보니까 풀리더라 그럼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본인 능력에 맞춰가지고 하는 거는 뭐 어느 정도까지 선행을 해야 된다 있는 게 사실은 기준이 있는 건 아니죠. 그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네. 그리고 과학도 그거는 마찬가지인데 네. 저는 기본적으로 그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면은 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겨울 방학 때 네. 사실은 겨울 방학이라는 게 뭐 2개월, 중상 3개월 겨울 방학 때 그렇죠. 중상 겨울 방학 때 2개월 되니까 겨울 방학 때 그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미리 보고 이게 중학교에서 넘어가는 거니까. 네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이 수준 자체가 네. 질적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그 정도 선행은 미리 충분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선행이라고 꼭 얘기한다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공통과학 그렇죠. 그거를 좀 보고 가면 그렇죠. 그것도 네. 도움이 되고 공통과학은 좀 이번에 이제 그 공통과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통합과학 통합사회 하는 과목이 새로 생긴 거거든요. 그것도 통합과학. 미리 좀 보려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중3 학부모들이 통합과학 통합사회가 새로 생긴 과목이고 네네. 2015 개정과정의 취지에 맞춰서 했다 그러니까 관심은 있는데 네. 지금 뭐 그 통합사회 통합과학 안에 내용을 보면요. 네. 상당히 쉬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교육과정이 나왔을 때는 중학교 과정이 한 70% 된다. 네. 새로운 과정 한 30%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부담을 안 주고 그 사회 전체 과목을 한 과목 집어넣은 거거든요. 과학도 좀 쉽게 말하면 물화생기 전체 과목을 한 과목 집어넣은 거니까 이게 기본 사회적인 현상을 이해하고 과학의 기초 개념을 이해하는 게 통합과학이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니까 네. 뭐 크게 부담 안 가져도 전혀 되나요, 부담이 그러면? 안 되죠. 오히려 그것보다는 저는 사실은 수학이라는 과목이 어려운 과목이고 예. 또 대학 입시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영어가 절대평가되었고 한국 수학 절대평가된 상황에서 네. 상대평가가 국어하고 수학이 남아있는데 사실은 수학은 누구나 어려운 과목이 수학입니다. 예. 그래서 수학 과목 정도는 미리 좀 선행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 그걸 뭐 학원을 선행한다고 해서 학원을 꼭 가라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필요하면 학원도 갈 수는 있죠. 네. 근데 중학교 3학년이 겨울 방학쯤 되면은 고등학교 1학년 과목을 미리 당겨서 공부하는 것은 네. 그러면 선행이다 아니라 떠나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상식선에서도 해야 되는 거고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과학도 마찬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2 부모님이신데요. 예. 이과 최상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하셨어요. 질문이 조금 추상적이긴 한데. 좀 추는데 아마 이 학부모는 지금 이제 중2인데요. 이과 최상이라 그러니까 아마 뭐 요 정도 정보는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의과대학 모집 정원이 네. 그 올해 기준으로서 옛날로 완전히 돌아갔거든요. 의전원이 다 없어져서 그런 다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요거는 이제 좀 다른 얘기냐면 지금 중3부터 그 지금 약대가 지금 대학에 들어가서 2학년 마치고 3학년 올라가서 2+4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이게 옛날 통합약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게 언제죠? 그게 지금 중3부터 확정이 돼 있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정보도 이제 알게 되면은 맞습니다. 이과 최상위권 학생들이 주로 가는 데가 주로 이제 의학 계열, 의대, 그리고 약대, 그리고 이제 공과대학 중에서 상위권 학과들. 그런데 그 이과 최상위권 저한 게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막연하지만은 그 사실은 수학이 제일 중요한 과목이고 그 과학도 중요하죠. 수학과학이 중요하죠. 수학과학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아까 영어가 절대평가되면서 영어는 비중이 줄은 거는 확실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의외로 그 국어도 그러니까 국어 수학이 그러니까 국어 수학 과학이니까 수학과학이 훨씬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런 학부모들 경우에는 아직 고등학교도 뭐 과학 고등학교를 갈지 어디 갈지 선택은 안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수학하고 과학을 잘 해놓는 것이 고등학교 들어가서
말하자면은 더 원하는 대학 가는데 훨씬 도움이 되고 실제로 그 수능만 따져봤을 때 그 지금 현재 서울 시내 대학들이 지금 현재 요강해 보면은 수학과 과학 등급 비중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작년 수능도 보면은 수학이 압도적으로 어렵습니다. 비교가 안 되죠. 선생님, 그래서 선행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고등학교 올라가면 수학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선행을 많이 해야 빨리 이제 개념을 익히고 그 다음에는 그렇죠. 문제풀이 그리고 그렇죠. 심화학습 들어가는 그렇죠. 게 아니냐. 결국 선행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 수능 구조가 입시 제도가. 근데 뭐 저는 꼭 그렇게 이야기보다는 아까 얘기한 대로 중3 정도 되면은 겨울 방학 때 되면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미리 공부하는 선행 정도는 해야 되는 거고 다만 지금 이제 영어가 절대평가되면서 상대적으로 아마 출제 당국에서도 영어가 절대평가된 상황에서 수학마저 쉽게 내면은 정시를 늘리라고 했는데 정시를 뽑기가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수학의 난이도는 올해 수능도 그렇지만 작년 정도로 유지된다고 지금 대체로 예상을 하는데 그럼 이제 수학의 비중이 크고 그 수학은 옛날에 공부해 보셨겠지만은 앞 단계가 안 되면 다음 단계가 안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안 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수학이기 때문에 중학교 때는 중학교 수학을 확실히 익히고 그게 해야 고등학교 수학을 할 수 있는 거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수학은 단계별로 이거 쭉 해야 되니까. 그래서 능력에 맞게 선행도 그렇죠. 해야 된다라고 하신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맞죠. 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별 수능 아니면 고3 수능을 미리 해야 된다. 뭐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죠. 고등학교 1학년 수능을 1학년 과정도 제대로 안 되는 학생이 고3 과정을 가져와서 공부한다고 해서 효과가 나지도 않을 뿐더러 아마 학생은 그렇게 했을 경우 나중에 고3이 됐을 때 정말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있을 수는 있죠.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3일 학부모님께서 다시 한번 물어보셨는데요. 그 학생부 ABC가 등급제와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A, B, C, D, E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성취평가제.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부가요. 현재 학생부가 그 학생부 성적표가 3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3가지인가요? 현재 3가지죠. 3가지가 뭐냐면은 하나는 9등급이 있고 현재 9등급 그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상대평가 9등급이 있고 우리가 뭐 내신이 불리하다 듯 하는 이유가 그 상대평가 9등급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가 또 하나 돼 있습니다. 그 성적표에 보면 원점수가 있고 과목 평균이 있고 표준 편차가 있고 이거는 이제 그 표준 편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학부모들이 볼 때 이게 뭐냐 뭐 어디선가 들어봤는 것 같은데 이게 이해하기 힘든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 표준 편차는 예를 들어서 내가 95점을 받았는데 우리 반에 30명이 있는데 엄마한테 얘기할 때는 엄마 나 95점 받았어. 그러면 잘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 우리 반에 30명 중에서 96점 이상이 뭐 21명이더라. 이러면 꼴찌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점수만 가지고는 내가 잘했다 못했다를 못하기 때문에 평균이 들어간 겁니다. 근데 내가 원점수가 90점인데 우리 반 평균이 70점이더라 그러면은 그 2가지만 가지고도 아주 공부 잘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표준 편차는 분포를 나타낸 거니까 이게 일종의 상대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부에 보면은 9등급이 있고 원점수 과목 표준 편차가 또 하나가 있고 그리고 지금도 A, B, C, D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 A, B, C, D, E를 옛날에는 수미양가 할 때 절대평가라 그랬는데 지금 A, B, C, D가 성취평가제라는 학업 성취도죠. 있는데 저 A, B, C, D는 다른 말하면 절대평가죠. A는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 받으면 A를 주고 80에서 90짜리 B를 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3가지가 지금도 올해 고3도 있고 다 있는데 A, B, C, D, E는 대학에서 못 쓰게 해놨죠. 지금. 대학에서 전형적으로 못 쓰죠. 근데 그렇게 돼 있는데 못 쓰는 겁니까? 안 쓰는 겁니까? 아니 못 쓰게 돼 있습니다. 못 쓰나요? A, B, C, D는 못 쓰게 돼 있죠. 못 쓰게 돼 있는데 지금 아마 학부모가 생기부 A, B, C가 등급제와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돼 있는데 지금 등급제는 9등급을 얘기하는 거고 A, B, C, D는 학업 성취도인데 지금도 동시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못 쓰게 돼 있죠. 이거를 아마 제가 물어보시는 이유는 그렇죠. 제가 추측하기에는 정부가 이게 이제 9등급 상대평가가 지나치게 경쟁을 조장하니까 결국에는 절대평가 성취평가제 A, B, C, D로 가고자 하는 그런 추진을 쭉 해왔잖아요. 그래서 아마 바뀌는 건지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 같아요. 그걸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번에 그 2022 대입제도 개편안에 보면은 그 성취평가제에 관한 얘기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중3이 내년에 고1 되면은 내년 3일에 고1 되지 않겠어요? 되면은 아까 공통 과목이 있고
그 일반 선택 과목, 네네. 진로 선택 과목이 있는데 네네. 진로 선택 과목은 내년부터 예. 그 성지평가제로 바뀝니다. 절대평가로, 예, 성취평가제로. 그러니까 예. 그 9등급이 없어지는 거죠. 9등급은 없어지고 그 대신 원점수 평균 그는 그대로 있고. 네네. 그리고 그러면 A, B, C, D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A를 받았다. 네. 그럼 A를 받았는데 그 말은 내가 국어를 A를 받았다는 뜻은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 받았다는 뜻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은 A가 우리 학교에서 몇 %다. 네. 요까지 같이 변기에서 표기하도록.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은 지금 중3이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은 바로 네, 그 성지평가제가 도입이 된다. 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나머지 과목들은 그 한참 나중에 그 학점제하고 병행해가지고 그렇죠. 예. 그 도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중3들은 그래서 여전히 그렇게 아까 물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중3들은 여전히 상대평가로 대부분 진행한다고 보시면 그렇죠,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렇죠. 예, 등급제로. 그렇죠. 예. 그러면 중3 또 이제 그러니까 중3님이 두 번째 질문인가 봅니다. 학종이 자사고가 무조건 유리한가요? 내신 따지면 당연히 일반고가 유리한 거 아닌가요? 하셨어요. 뭐 아까 저기 답변해 주신 거랑 그렇죠. 연장선인데. 예, 그 지금 이제 저는 그 학부모들이 지금도 그 학생부 종합 진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네. 제가 이제 우리가 학생부 교과 진행이 있고 예. 학생부 종합 진행이 있지 않습니까? 네, 두 네. 가지가 있는데 원래 이게 한 세트입니다. 학생부 교과 진행은 학생부에 있는 교과 등급 가지고 뽑는 게 학생부 교과 진행이고 네. 학생부 종합 진행으로 할 때 종합은 학생부를 종합해서 뽑아라는 그렇죠.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생부에 기록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뽑는데 그 안에 내신 등급이 있는데 걱정으로 대학들이 내신 등급을 안 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내신 등급이라는 게 성적이기 때문에 대학들은 당연히 보죠. 네, 네. 보는데 이것을 교과 진행은 예를 들어 1등부터 9등까지 있다 그러면 1등급을 100점 주고 2등급을 95점 주고 이렇게 등급을 기계적으로 점수화하는데 네. 학생부 종합 진행에서는 내신 등급을 반영을 하는데 기계적으로 점수를 부여하지는 않죠. 보기는 보는데. 네. 그런데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정량 평가를 안 하고 네. 정성 평가를 한다는 말을 쓰거든요. 네, 네. 근데 네. 그 정성 평가를 한다는 뜻은 대학의 입학 사정관들이 학생부에 기록된 과목별 등급을 보는데 기계적으로 점수 안 한다. 그러니까 보기는 보죠, 당연히. 네, 네. 그래서 아마 저분이 지금 얘기한 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소가 그 뭐 무조건 유리하느냐. 보통 일반적으로 유리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내신을 따지면 당연히 일반고가 유리한데 네. 돼 있는데 내신 등급을 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점수에서 안 뽑죠. 예. 그래서 학종이 자사고가 유리하다, 일반고가 유리하다가 아니고 네. 학종은 서류평가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네. 비교과를 본다 그러는데 예. 그 이게 비교과가 잘 돼 있는 학생이 유리한 건데 네. 이게 보통 우리가 자사고는 내신 등급이 불리한 거고 네. 일반고는 내신 등급이 자사에 유리한 거 아닙니까? 예. 등급을 가지고 뽑으면 당연히 일반고가 유리하죠. 그러니까 교과 전역은 일반고가 유리할 것 당연히 같고, 유리하죠. 예. 예. 학종은 네. 어느 하나가 꼭 유리하다고. 유리하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뽑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신 등급이 좀 불리해도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국 단위 자사고가 있잖아요. 예, 예. 그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 내신 5등급, 6등급 받은 학생이 서울대학 일반전형에 들어가더라. 네. 아, 그런 사례는 많죠. 네. 그렇죠. 그거는 내신 등급을 기계적으로 안 뽑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일반고라 해도 예. 비교과 잘 돼 활동이 잘 돼 있고 있으면 당연히 예, 학생부 예. 종합전형에 괜찮다는 예, 말씀이신 거구나. 그래서 지금 예. 일반고에서도 아마 우리 그 김윤주 기자님이 그동안 기사 쓴 거 저도 봤으니까 보면은 일반고 출신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많이 들어갔더라. 옛날보다 많이 들어갔다는 기사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내신 등급을 가지고 뽑는 게 아닌데 네. 학생부 종합전형을 내신 등급이 그 불리하니까 어떤 학교가 불리하고 내신 등급이 유리하니까 어떤 학교가 유리하다. 네.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기준을 가지고 뽑는데 기준을 다른 걸 갖다 댄 거죠. 네. 그래서 저는 학부모들이 그 설명할 때 보면은 많이 물어보는데 네. 학생부 교과 진행은 글자 그대로 교과 등급으로 뽑으니까 이거는 다른 게 개입될 여지가 없는 거고 네, 네. 일반고가 당연히 유리하고 학생부 교과 진행은 자소고나 특목은 원서도 안 되죠. 네. 근데 학생부 종합 진행은 학생부를 종합해서 뽑고 네. 그 종합이라는 뜻이 학생부 기록된 모든 내용을 글자 그대로 종합하는 거니까. 네. 근데 내신 등급이라는 것을 기계적으로 점수를 매기지는 않는다. 네. 보기는 보는데 예. 그 정성평가를 한다. 네. 이 정성평가도 학부모들이 자꾸 물어보는데요. 네. 그 예를 들어서 공과대학에서는 수학학이 중요하잖아요. 인문대학에서는 국어나 사회 과목이 중요하죠. 예,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교과 진행 그러면은 대부분의 과목을 다 보는데 학생부 종합 진행에서는 네. 그 모집 단위와 관련된
내신을 보는데 그것도 예. 기계로 점수를 안 매긴다. 네. 예를 들어서 물리학과 가면은 물리 성적 나쁘지 않겠어요? 예. 근데 물리학과 원서를 냈는데 물리 성적은 낮은데 화학 성적이 좋다. 네. 그럼 이 학생은 진로 선택을 제대로 했는가를 따질 것 아니에요. 따지는 것을 다른 기록과 같이 보는 거죠. 이게. 그런 식으로. 예, 이렇게 보는 것을 정성평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보통은 저렇게 다 생각하죠. 아니, 학종인데 네. 학생 모집하는데 어떻게 내신이 불리한 특목고나 자수가 많이 들어가느냐. 네. 그 내신 가지고 안 뽑는 거를 내신만 가지고 안 뽑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기서 오해가 저는 아직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우수대학에 가는 친구들이 내신 예. 등급도 높고 비교과도 훌륭하고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일반고에서도 비교과 관리를 잘해가지고 네. 말하자면 원하는 대학에 가는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히 늘고 많죠. 있더라고요. 예, 많이 늘고 있죠. 지금 이제. 일반고에서도 준비를 예. 잘해주는 곳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는 저 지방에 있는 학교인데도 1학년 때부터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3년 동안 네. 그 뭐 서울대학에서 괜찮은 대학의 학종에 합격시키는 사례는 들라 그러면 무수히 들 수 있죠. 네. 예. 학교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준비를 잘 해주느냐. 네. 그리고 중상걱정님께서 좀 이 큰 계획을 물어보셨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이 3년간 공부나 학생부 이 계획을 어떻게 짜야 될까요? 하셨는데. 저는 이제 중3 학부모인데요. 네. 사실은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과정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못하는 과정이 대부분입니다. 왜요? 그러니까 입학을 딱 하면은 학교에 몇 시까지 가야 되고 이것이 무슨 과목을 공부해야 되고 이것이 무슨 과목을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중간고사 내치고 여름방학 언제 있고 대부분 짜여져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공부 가지고 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내가 공부를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렇죠. 이제 자율학습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데 내가 계획을 세워서 공부하는 요 시간 이걸 이제 잘 짜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 계획은 보통의 경우에는 내가 한 달 후 정확하게 한 30일 후에 뭐 저녁 7시에 무슨 공부를 할 것인가 그렇게는 안 짜지 않습니다. 보통 공부의 계획은 누구나 마찬가지 일주일 단위 계획은 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이라는 게 늘 반복된다고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보통 일주일도 보통 요즘은 토요일은 학교를 안 가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내가 시간표를 내 마음대로 짤 수가 있죠. 이때 짤 때 내가 그 못하는 과목 위주로 해가지고 저 주말에 짜고 저녁 시간 때 내가 자율학습 시간에 내가 마음대로 공부할 수 있을 때는 오늘 낮에 공부한 과목들 시간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요일마다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공부 계획을 1년 공부 계획은 또 있을 수 있지만은 대개 일주일 단위 계획을 짜가지고 그게 매주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중간고사가 언제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기말고사가 언제 있다 이 날짜가 계획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는 거기에 맞춰서 또 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뭐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면은 그 3년 동안 지금 학생부 종합 진행은 3년 동안 비교과 관리를 잘해야 이게 원하는 데 가는 거 아닙니까? 꾸준히 잘해야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게 되고 또 수능으로 치면은 11월 셋째 주 목요일 날 3학년 때 치는 건데 그걸 목표로 해서 그동안 과정을 충실히 잘했을 때 그게 결과로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1년 후에 계획, 3년 후에 계획보다는 대부분의 계획은 학교에서 짜주죠. 따라가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공부 계획은 일주일 단위로 특히 이제 토요일, 일요일을 어떻게 잘 보내느냐가 그 시간이 많으니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내가 저녁에 무슨 공부를 하고 주말에 무슨 공부를 하고 그 계획을 짜는 게 중요하고 그때 그 계획을 짤 때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자연계 아까 최상위권 학생들 그런 경우에는 수학이나 과학 비중이 크니까 수학과학을 시간 할애를 많이 한다든지 또 영어의 경우에는 좀 절대평가가 유지되면은 저는 절대평가가 영어가 수능에서 유지된다 하더라도 영어 공부는 해야죠. 다음에 수능 영어는 비중이 줄었으니까 수능 영어 공부를 수능 수학 공부하듯이 시간을 할애해서 하면은 이거는 계획을 잘못 세운 거니까 이런 것만 고려해서 짜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상학부모님께서 학종종합에서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공계는 심화나 고급 수학을 가지고 있는 특목이나 자사고가 절대적으로 유리한가요? 하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과목에 따라서 그렇죠. 근데 좀 유리할 수는 있죠. 근데 저게 뭐 절대적으로 유리한가 그렇게는 볼 수가 없고요.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특정 과목을 이수했기 때문에 뭐 아주 유리해진다 이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아까 제가 같은 얘기지만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학생부를 종합해서 봤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도 또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특정 과목을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 가기 위해서 뭐 수학에서 아주 어려운 과목, 그러니까
기하라든지 뭔가 아주 어려운 과목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고. 근데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일반 공학은 그런데 지금 보면은 진로 선택 과목에서도 시 과목 이상은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 전공과 관련된 거, 내가 대학에 갔을 때 이 과목을 전공하려고 그러는데 그 과목과 연계된 과목을 해야 대학에서 판단할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과에 원서를 냈는데 이 학과 원서를 낸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왔는가 이것을 학생부 기록 보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 볼 때 이 전공과 관련된 걸 전공을 이수했으니까 너는 제대로 준비된 학생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그 과목 개설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 그러니까 특목고나 자사고에 저 그 선택과 할 수 있는 과목이 더 많이 개설이 돼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이 심화나 고급 수학을 갖고 있다라고 물어보셨는데. 그런데 이제 갖고 그런 의미인가요? 특히 이제 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나 그런 경우는 이제 조금 다양한 과목을 개설 중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고 자사고 같은 경우에도 뭐 자사고라는 게 자율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거기는 일반고에 비하면 좀 운영을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많이 다양하게. 그게 이제 조금 다른 거고. 뭐 조금 그런 면에서는 조금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대학에서 판단할 때는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학과를 가기 위해서 그 고등학교 다닐 때 그거와 관련된 과목을 다양하게 내가 이수를 했다. 공부를 했다. 이게 학생부 종합전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유리한 거지. 특정 과목을 꼭 집어가지고 요걸 했기 때문에 어디 간다. 이거는 좀 안 맞고. 그러니까 진로를 미리 결정을 하고 그 진로에 맞게끔 내가 필요한 과목을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수를 하고 이게 연계가 되는 게 학생부 종합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대학에서 학생을 뽑을 때 그런 학생 뽑지 않겠어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계속 이 학종에서 이게 어떤 게 좀 유리하고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중3이니까. 그렇죠. 또 이런 질문이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그 상위권 대학은 교과 전형보다 정시 30% 할 가능성이 높나요? 하셨어요. 그거는 이제 높다고 봐야죠. 지금 이제 아까 상위권 대학이라 그랬는데요. 지금 사실은 서울 시내 대학 중에서 아까 뭐 표로서 조금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제 서울대학이라든지 연세대학, 경희대학, 그 다음에 그 서강대학, 성균관대학, 건국대학, 동국대학 요 7개 대학은 학생부 교과전형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교과전형 자체가 없죠. 없는데 그리고 아까 지금 고려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 수능 기준이 16.2%거든요. 서울대학은 20.4%고 이런 대학들은 뭐 정시 30% 다 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2022 대입제도 개편안에서 이제 가장 변화가 클 대학들이 지금 이제 서울대학, 고려대학, 서울 시내 30% 정시가 30%보다 훨씬 못 미치는 대학, 이화여대 이런 대학들이 정시가 적죠. 이런 대학들은 정시를 30% 한다고 봐야 되고 그러면 이제 30% 하려고 그러면 다른 데서 가져와야 되는데 이걸 어디서 가져오느냐. 이건데 지금 이제 예컨대 연세대학 같은 경우는 특기자 전형도 많이 뽑거든요. 논술 전형도 있고. 그러니까 논술이나 특기자 전형을 줄여서 수능 위주 전형을 가져갈 수도 있고 또 한편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너무 많으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줄여가지고 정시 낼 수도 있는데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좀 줄이기는 줄이겠지만은 서울시내 대학들이 워낙 선호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줄더라도 조금만 줄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 대학의 경우에는 교과 전형이 대부분 30이 넘는 대학이 많습니다. 이미요? 그런 대학들은 그렇죠. 그런 대학들은 정시 30을 안 해도 되게끔 지금 해놨기 때문에 큰 변화 없이 갈 테고 지금 지난번에 발표되고 나서 그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요. 그 포스텍 그러니까 포항공대라고 그러던 포스텍은 수시 100인데 학종만 100입니다. 학종만. 근데 이제 교과가 하나도 없군요. 포항공대 어떻게 아프신가? 그런데 포항공대에서는 그 총장님이 언론 인터뷰 내용에 의하면 저희가 인터뷰했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그대로 하겠다. 학종을 그대로 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포항공대는 뽑는 인원도 적고 완전히 특성화 대학이고 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포항공대 정도는 그렇게 그대로 하겠지만은 나머지 대학들은 아마 지금 개편한 정보 권고라고 하지만은 이게 재정지원사학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30% 이상 수능 위주로 안 뽑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유 오늘 이영도 소장님께서 그 고1과 중3 가장 헷갈리는 수능과 대입 개편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진행한 이영도 소장님의 그 조선닷컴 라이브 방송은
그 후에도 그 조선닷컴 사이트에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다시 이렇게 방문하셔서 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오늘 저기 라이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조선닷컴 라이브 그 다음 편 방송은 금요일 그 같은 시간 오후 3시에 그 방송됩니다. 그때는 유영원 군사 전문 기자의 밀당 그 조선닷컴 라이브 방송이 방송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정말 그 소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